네, 화제의 인물과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피플 앤 이슈 시간에서는요, 여성들을 위한 정보 중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창업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허정은 주무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저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네. 곳인데, 자, 아직까지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센터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내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재취업을 위한 IT 분야 여성 직업 훈련과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 1997년 10월 경기도가 직접 설립,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네요. 실제로 센터에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직접 센터에 오시지 않고 IT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있고요. 네. 또 취업을 함께 지도해주는 꿈날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꿈날개 사이트를 통해서는 취업 분야의 300여 개의 무료 강좌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직접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오시게 되면 웹디자인, SNS 온라인 마케터, 반응형 앱 개발 과정 등 여성 IT 전문 과정을 듣고 실제 IT 분야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하는 과정도 운영이 됩니다. 네. 예. 자, 그 외에도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훈련뿐만이 아니라 상담 일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과 상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창업 교육과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이나 재무관리, 마케팅 교육, 창업 준비 교육이 세부 과정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예비 창업 여성과 경기도에 창업한 지 2년 미만인 여성 기업인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마케팅, 자금 알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정말 경기도 여성분들은 이 센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자, 오늘 특별히요, 이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주를 위한 교육 정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이 운영되게 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예, 저희 센터는 1999년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네. 영리기업만을 창업보육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 자본주의 시장에 성장한 기업들은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축적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불신과 불만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 대한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급증했는데요. 한국은 매우 독특하게 2007년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법을 통해서 업체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고민의 축에서 예.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양한 대한경제에 대해서 경기도 거주 여성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하시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회적 기업 굉장히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일반적으로 착한 기업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들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이처럼 사회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자나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영리기업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되어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근로자나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사업체고요. 수익이나 이윤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요, 사회적 기업 하면은 약간의 편견이 있는 게 혹시 일반 기업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윤 추구는 조금 뒷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형태는 비영리 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매우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고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네.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이윤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좀 기업의 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바로 아실 만한 기업은 미국의 썬키스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클럽, 순창 고추장 등이 협동조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네. 미국의 탐스 슈즈라는 곳은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면 신발 하나를 살 때 제3세계 어린이에게 동일한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윤리적인 네. 소비와 사회적 공헌에 기여하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국의 제이미 올리버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요리사 중에 한 천재 요리사. 명입니다. 예. 그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요리라는 전문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실직이나 범죄를 범했던 소외 청소년들을 모아서 무료로 요리사 교육을 하는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1인 사회적 기업이군요. 네. 자, 이렇게 네.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요, 약간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된다고 하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형도 있고요. 네. 또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공연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노동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예. 또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 경험과 윤리적 경영 문화를 확산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와, 의미들을 되새겨보니까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착한 기업이다, 착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인지 수익 구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목적과 또 영업이라는 지속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착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요. 기업이니까. 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셜 미션과 이제 수익 구조라는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셜 미션과 수익 구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누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소셜 미션이 중요하냐? 수익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하냐? 마치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좋냐? 이런 질문과 같은데요. 네. 근데 굳이 대답을 하자면 사회적 기업에게는 소셜 미션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접근하고자 하는 시장이 어떤 환경과 특성을 가졌고 향후에도 충분히 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자기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사회적 미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사회적 기업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기존 시장에서 유사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과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본인 자신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만한 창업 자원과 역량을 갖고 계신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계속 내려면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조사가 미리 필요한데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판매처가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과 아이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연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거기다가 착한 마음까지 가져야 되니까 요거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행착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소셜 미션에 치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가로서 냉정한 입장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사에 대한 동향 조사나
고객의 잠재된 욕구에 대한 조사, 그리고 판매 채널에 대한 고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경기도 여성개발능력센터에서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전국적으로 보면 2012년 11월 자료 기준으로 723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중 경기도는 131개가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전국 1,522개 중 경기도가 226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회적 기업은 놀이단일 것 같습니다. 폐기된 철물들을 활용해서 악기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을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봤어요. 것 네. 같고요. 예.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생산하는 위켄도 매우 유명하죠. 또 모자를 만드는 동천은 대통령 방문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고요. 노숙자였던 분이 사장님이 되어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두부를 제조, 판매하는 짜로사랑 역시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되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의 이 성공담들을 들어보니까 왠지 훈훈한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센터에서 배출한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배출된 사회적 기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됐습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처음 노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졌네요. 저희 영광이네요. 네. 저희 센터 교육을 통해서 수료하신 분 중에 수제로 손도장을 만드시고 한글 캘러그래피 디자인 서비스를 하는 문화기업 디귿은 예. 2011년 교육 수료 후에 2년 만에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는 등 성장을 매우 계속하고 계시고요. 네. 현재 성남시에서 시민기업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 및 환경개발 업체를 운영 중이신 두레의 곽태임 대표님도 저희 수료생 출신이십니다. 네. 또 다문화 여성 탈북자 등을 고용해서 인테리어 가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AP홈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 후 독립했고요. 북한 음식과 특산품을 유통하는 통일샵 강랑규 사장님도 저희 교육생이시고요. 네. 사업 분야는 들어보신 것처럼 다양한 생활 서비스, 유통, 문화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으로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실제로 그중에서 몇몇 기업들은 실제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배출했다는 이야기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관심이 생겨서 교육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기본 이수 과정인 20차시를 들으시고요. 사업계획서의 구성과 작성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 위에 직접 강사님들의 강의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을 통해서 자신만의 사업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강의 외에도 예비 창업자 간의 네트워크 교류, 사회적 기업 현장 탐방,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과 사업 발표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과정 내에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적 기업 창업 절차와 진행 과정 사례들, 재활용, 농산품, 식품 제조,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별 사회적 기업가의 특강도 운영됩니다. 또 사업체 운영을 위한 인사노무, 세무관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수립, 아이템 구상,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가 함께 운영됩니다. 네, 그 외에도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강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는 사회적 기업 생산 현장 탐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두부를 제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짜로사랑과 성남시 마을 기업 중 다문화 여성을 바리스타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카페 우리를 방문해서 실무진과의 간담, 그리고 생산 및 서비스 현장을 직접 탐방합니다. 네, 아주 짜임새 있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하셔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강사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도 실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죠? 네,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혁신 모델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CG의 문현주 팀장과 김영식 총괄국장님 모셔서 저희가 직접 사업 아이템 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수익 모델 수립 같은 과정들을 진행하고요. 네. 성공회대 김동준 교수님, 다문화 음식 오요리의 한영미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 김포 마미스트 배효원 대표님, 그리고 폐연수막을 재활용하여 네. 업사이클링을 하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 박미연 대표님 등을 모시고 저희가 아주 현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을 운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마치 수상을 하고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으시겠죠.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분들의 수업을 들으려면 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교육과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거주 여성들 중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네. 교육 신청은 저희 www.dream.go.kr 꿈날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꿈날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도 하시고 정보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교육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죠? 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경기도 권역별 찾아가는 창업교육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각 권역을 찾아가서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1월 용인에서 그리고 2월에는 고양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3월 김포 창업교육도 이미 모집 마감이 되었고요. 4월에는 남양주와 5월 시흥 교육 일정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꿈날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재무회계 관리나 마케팅 역량, 그리고 사업계획서 문서 작성, 여성 생활 발명 창업 교육, 여성 ICT 기술 창업 교육 등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밖에도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예비 사회적 기업 창업주들을 위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을 총괄하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나 시군 사회적 기업 지원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준비를 하시면 매우 좋은 사업들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 정보나 지원 사업 정보를 알고 창업 지원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주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잠재된 요구가 없는데 자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모두 팔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판로에 대한 고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가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기술과 상품을 만들어내지만 기술자는 자신이 만드는 기술만 만들어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기술을 담은 상품을 파는 기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주 다양한 정보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